그녀가 제 입술에 키스했을 때 저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내가 죽은 지 5년. 저는 혼자 살았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52살 박미경. 아름답고 상냥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당신은 제 마지막 사랑이에요. 저는 믿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제 통장에서 4억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그녀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증발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인우입니다. 68살이에요. 5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텅 비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아들은 미국에 살고 딸은 제주도에 살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서울에 혼자 남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시세로 20억 정도 하는 집이었죠. 퇴직금이랑 예금 합쳐서 5억, 총 25억 재산이 있었어요. 돈은 있는데 외롭네.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바빴어요. 이노야, 오늘 못 만나. 손주 봐야 해. 미안. 아내랑 약속 있어. 저만 혼자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이노야, 너 등산 모임 나와봐. 등산. 무릎 아픈데? 괜찮아. 천천히 걸으면 돼. 사람들 많아? 외롭지 않아? 그래? 응. 여자들도 많아. 혼자 사는 할머니들. 순간 귀가 솔깃했어요. 여자들이? 그래. 너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한번 나와봐.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북한산 입구.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네. 친구 따라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순희예요. 최인우입니다. 등산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아,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이 7년 전에.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혼자 살고, 외롭고, 자식들은 바쁘고. 우리 다음 주에도 와요? 괜찮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는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미경, 52살, 키 165cm, 날씬한 몸매, 단정한 옷차림.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박미경이에요. 최인우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살입니다. 어머,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52살이에요. 16살 차이. 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문제 안 된다는 듯이 웃었어요. 등산을 하면서 계속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이노 씨, 힘드시면 제가 손 잡아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을 잡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이노 씨, 저기 벤치 있어요. 같이 앉아요. 둘이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드세요. 제가 머뭇거렸어요. 괜찮아요. 같이 드세요. 김밥을 받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아,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10년 전에 사고로. 그러셨군요.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외로운 거.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이후 박미경은 매주 등산 모임에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제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이노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이노 씨, 주중에도 만나요. 영화 볼까요? 이노 씨, 저 혼자 사는데 가끔 무서워요. 전화해도 돼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5년 만에 누군가 저를 필요로 했거든요. 한 달 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노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뭔데요? 저 이노 씨 좋아해요. 네. 사랑해요. 나이 차이 신경 안 써요.
이노 씨가 좋아요? 제 손을 잡고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68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도 미경 씨가 좋아요. 정말요? 그녀가 제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첫 키스였어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처음 하는 키스. 우리 사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박미경과 함께 있었고 외롭지 않았어요. 이노 씨, 오늘 고기 구워줄게요. 우리 집으로 와요? 그래요? 그녀의 집에 갔어요.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미경 씨, 여기서 사세요? 네. 남편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없어서요. 월세 30만 원짜리예요. 그렇군요. 부끄럽죠. 이노 씨는 강남 아파트 사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를 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미경 씨,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이노 씨 좋아하시니까 매일 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노 씨, 저 오늘 밤 혼자 자기 무서워요. 같이 있어줘요. 제발요. 무서워요. 저는 그날 밤 그녀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68살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노 씨, 저희 결혼해요. 결혼요? 네. 저 이노 씨 없으면 못 살아요. 결혼해주세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상관없어요. 저는 이노 씨가 좋아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요. 저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요. 이노 씨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요. 결혼해요. 정말요. 그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노 씨, 이제 우리 부부예요. 뭔가 너무 빨랐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재혼했어. 네. 재혼이요? 응. 박미경이라고.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몇 달 만에. 괜찮아. 아빠가 외로웠어. 이제 같이 살 사람 생겼어. 아들 목소리가 불안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정말 재혼하신 거예요? 응.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재산은요? 혹시? 무슨 소리야? 돈 때문에 결혼하는 줄 아니?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아이들 모두 걱정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결혼 2주 후 박미경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너무 좁죠? 당신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래요? 네. 저 반지하 너무 싫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알았어요. 이사해요. 박미경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 집이에요? 그렇죠. 여보, 그런데 집 명의가 당신 이름이죠? 네. 그렇죠. 우리 공동 명의로 바꿔요. 공동 명의요? 네. 우린 부부잖아요. 당연히 공동 명의여야죠.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당신 나 안 믿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공동 명의로 해요. 부부인데 당연한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모든 절차를 밟고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1개월 후, 여보, 차 좀 사요. 차요? 네. 저 운전 좋아해요. 당신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얼마짜리요?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그 정도는 괜찮죠. 당신 돈 많잖아요. 저는 5천만 원으로 차를 샀어요. 명의는 박미경으로. 2개월 후, 여보, 제 친구가 사업한대요. 투자 좀 해줘요. 투자요? 네. 친구가 카페 차린대요. 5천만 원만 투자해주면 잘 될 거래요. 또 5천만 원? 당신 돈 많잖아요. 5천 정도는 괜찮죠. 저는 5천만 원을 줬어요. 3개월 후, 여보, 저희 오빠가 병원비가 필요하대요. 병원비요? 네. 암 수술인데 2천만 원이요. 도와줘요. 2천만 원 줬어요. 4개월 후, 여보, 저 명품 가방 하나만 사면 안 돼요? 명품요? 네. 친구들이 다 들고 다니는데 저만 없어요. 부끄러워요. 얼마인데요?
500만 원이요? 알았어요. 저는 점점 지갑이 가벼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돈 얘기만 했거든요. 여보, 제 친구가. 여보, 제 동생이. 여보, 이거 사면 안 돼요? 계속 돈, 돈, 돈. 어느 날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억. 원래 5억이었는데 4억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지? 영세서를 확인했어요. 차 5천만 원, 친구 투자 5천만 원, 오빠 병원비 2천만 원, 명품 1천만 원, 생활비 매달 500만 원, 6개월 3천만 원, 기타 1억 8천만 원, 기타가 1억 8천? 뭔가 이상했어요. 미경 씨, 기타 지출이 1억 8천인데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몰라요?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 당신이 쓴 거 아니에요? 제가 1억 8천을 어디 썼어요? 박미경이 시치미를 뗐어요. 미경 씨, 솔직히 말해요. 뭐 하는데 쓴 거예요? 그냥 이거 저거요. 이거 저거가 1억 8천이에요? 당신 부자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처음으로 박미경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돈 많으면서 왜 그래요? 아내한테 쓰는 건데. 하지만 6개월 만에 4억 가까이? 당신 돈 많잖아요. 10억이 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죠. 부부인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미경이라는 사람 조사해주세요.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전부요. 과거, 직업, 가족, 전부. 2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읽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미경, 52세. 직업 결혼 사기꾼, 전과 사기 제3범. 지난 10년간 7명의 남성과 결혼 재산 편취 후 이혼 또는 증발. 피해 총액 약 15억 원. 손이 떨렸어요. 더 읽었습니다. 오빠 병원비 거짓. 오빠는 건강함. 친구 카페 투자 거짓. 돈은 박미경 개인 통장으로. 현재 다른 남자와도 동시 교제 중.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박미경이 다른 남자와 식사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저는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박미경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녁 먹어요. 당신 누구예요? 무슨 소리예요? 사기꾼이죠? 박미경 표정이 굳었어요. 전과 3범. 지난 10년간 7명에게 사기. 총 15억. 나는 8번째 희생자고요. 박미경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탐정 고용했어요. 즉, 박미경이 혀를 찼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사기꾼이야.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당신 같은 외로운 노인네들 낚는 게 내 직업이거든. 쉽더라. 조금만 관심 주면 바로 넘어오잖아. 결혼, 사랑, 그런 거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박미경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요? 도망가지. 당신한테서 4억 뜯어냈으니까 충분해. 경찰 불러요. 불러봐. 난 이미 돈 다 빼돌렸어. 못 찾을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조롱하며 떠났죠. 당신 같은 외로운 노인네 낚기 쉽더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8살이지만 아직 죽은 게 아니니까요. 박미경이 떠난 다음 날 저는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더 조사해주세요. 박미경의 모든 것을요. 어디까지요? 과거 피해자들, 현재 만나는 남자들, 돈 숨긴 곳 전부요. 비용이 많이 나갈 텐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낸 사업보다야 싸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2주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후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전부 조사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미경 과거 피해자 명단 7명. 1. 김영수 72세. 피해액 2억. 2. 이철호 65세. 피해액 3억. 3. 박준서 70세. 피해액 1억 5천. 4. 정태식 68세. 피해액 2억 5천. 5. 강민수 66세. 피해액 1억. 6. 윤성호 69세. 피해액 3억. 7. 황대성 71세. 피해액 2억. 총 15억이네요. 네. 그리고 현재 만나는 남자가 3명 더 있습니다. 3명이요? 네. 동시에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미경이 70대 남자와 손잡고 걷는 사진.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
또 다른 남자와 호텔 들어가는 사진. 저 남자들도 다 피해자네요.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기예요. 그럼 저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그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박미경이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과거 피해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집단 소송을 하는 거죠. 저는 탐정이 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 김영수 씨.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박미경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박미경?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당신도? 네. 저도 당했습니다. 4억이요. 김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2억 날렸어요. 3년 전에요. 고소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어요. 박미경이 워낙 교묘하게 처리해서. 지금 제가 피해자들 모으고 있어요. 같이 싸워요? 지금도 가능해요? 네.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탐정 고용해서 다 조사했거든요.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머지 6명에게도 전화했어요. 모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7명의 피해자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6070대 남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우입니다. 김영수입니다. 이철호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박미경한테 당했죠. 총 피해액이 15억입니다. 제가 탐정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박미경은 전문 결혼 사기꾼입니다. 전과 3범이고요. 파일을 돌렸어요.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악질이네요. 우리 집단 소송합시다. 변호사 선임하고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지금 박미경이 3명을 더 사기치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어떻게요? 직접 찾아가서 알려준 거죠. 다음날 저는 첫 번째 남자를 찾아갔어요.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미경이라는 분 아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박미경의 전 남편입니다.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카페로 모셨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어요. 박미경이 사기꾼이라는 것, 저를 포함해 7명을 사기쳤다는 것. 할아버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여기 증거 있어요.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파일을 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3천만 원 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끊으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방식으로 구출했어요. 총 10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박미경을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한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탐정보고서, 피해자 진술서, 돈거래 내역,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소하죠. 일주일 후 박미경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갔어요. 복도에서 박미경을 마주쳤습니다. 박미경이 저를 봤어요. 오랜만이네요. 미경 씨, 뭐 하는 거예요? 고소했어요. 사기죄로. 뭐. 그리고 당신이 사기친 사람들 전부 모았어요. 10명이요. 박미경 얼굴이 굳었어요. 설마? 네. 설마가 사람 잡죠. 이번엔 못 도망가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미경 씨, 최인호 씨를 포함해 10명에게 사기를 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탐정보고서, 통장거래 내역, 피해자 진술.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가 10명이나 돼요. 저는 사랑했어요. 진짜로. 그럼 왜 동시에 3명과 만났습니까? 그리고 과거 전과 3범이죠. 사기죄로요. 박미경이 말문이 막혔어요. 박미경 씨,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은 전문결혼 사기꾼 맞죠? 대답 안 하시면 증거로만 판단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드디어 자백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외로운 노인들이 돈도 많고 쉽게 속으니까. 그래서 10명을 사기쳤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 정도요. 20억. 10명 피해액이 18억이었는데 2억이 더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거네요? 네. 경찰이 한숨을 쉬었어요.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10명의 피해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미경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10명 이상의 남성에게 결혼 사기를 쳤습니까? 네. 총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20억 원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노인들을 속인 겁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타깃을 물색하고 빠르게 친밀해지고 결혼 후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을 상대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탐정보고서, 통장거래, 내역, 피해자 진술서, 박미경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 모두 결정적이었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미경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박미경한테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미 다 써버렸어요. 명품, 해외여행, 도박. 그럼 우리는 박미경 재산 압류해서 나눠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2억밖에 없어요. 2억? 네. 20억을 쓰고 2억만 남았어요. 10명이 2억을 나눠 가지면 1인당 2천만 원. 저는 4억 잃었는데 2천만 원만 돌려받는 거였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저는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미경이 돈 숨긴 곳 없나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정말요? 네. 진짜 다 쓴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 방법이 있긴 한데요. 뭔데요? 박미경 가족들이 있잖아요. 오빠, 동생, 친구들. 그 사람들한테 받은 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오빠 병원비로 2천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돌려달라고 하세요.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협박하면 될 거예요. 협박이요? 네. 사기 방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돌려줄 거예요. 저는 박미경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박미경 오빠 맞으시죠? 누구세요? 박미경한테 사기당한 최인우입니다. 오빠분이 병원비로 받은 2천만 원 돌려주세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오빠분도 공범이에요. 알면서 받았잖아요. 사기 방조죄로 고소할 거예요. 안 돌려주시면요? 돌려주시면 고소 안 할게요. 오빠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돌려드릴게요.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박미경 친구한테도 갔어요. 카페 투자금 5천만 원 돌려주세요. 저는 카페 안 차렸는데요. 알아요. 박미경이 당신한테 돈 줬죠? 그거 돌려주세요. 어떻게 아세요? 다 조사했어요. 안 돌려주면 고소할 거예요. 알겠어요.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동생, 친구들 전부 찾아다녔어요. 총 1억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최인호 씨, 박미경이 비밀 계좌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해외 계좌예요. 스위스 은행. 얼마나 있어요? 5억입니다. 5억? 네. 사기친 돈을 일부 빼돌린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요? 박미경 컴퓨터 해킹했어요. 불법이긴 한데 상관없어요. 그 계좌 압류할 수 있나요? 법원 명령 받으면 가능해요. 변호사한테 달려갔습니다. 박미경 해외 계좌 있어요. 5억이요? 정말요? 네. 압류해주세요. 2주 후 법원 명령으로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5억 2억 국내 재산 1억 2천 가족한테 회수 8억 2천만 원. 8억이면 피해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10명이 나눠 가지면 1인당 8천만 원. 저는 4억 잃었으니까 절반은 돌려받는 거였어요.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미경은 교도소에서 7년형을 살고 있어요. 저는 8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완전히 회수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최인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피해자 모임에서 김영수 씨가 물었어요. 그럭저럭요?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요. 이제 재혼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도요.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아직 젊잖아요. 68살이 젊어요? 그럼요. 70살은 돼야 늙은 거죠. 웃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최인호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나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황혼 로맨스 사기 예방 캠페인이요. 최인호 씨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서요. 방송에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박미경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사기당했고 추적해서 잡았다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외롭다고 아무나 믿지 마세요. 특히 너무 빨리 친밀해지려는 사람은 의심하세요. 그리고 돈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진짜 사랑이면 돈 안 달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혼자가 외로워도 사기꾼보다는 낫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조심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최인호 씨. 지금 저는 70살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재혼은 아직 생각 없어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외롭진 않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든요. 인호 씨, 오늘 등산 가요. 좋아요. 그리고 손주들도 자주 봐요. 할아버지, 놀러 왔어요? 오, 우리 손주. 삶은 계속됩니다. 사기당했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2년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박미경이 보낸 거였습니다. 인호 씨, 저는 지금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저를 잡아주셔서요. 안 그랬으면 저는 계속 사기를 쳤을 거예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늦었지만요. 박미경. 편지를 읽고 저는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어.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해요. 왜 박미경을 믿었을까? 외로워서였어요?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믿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8살에 황혼 로맨스 사기를 당했습니다. 4억을 잃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탐정을 고용하고 피해자들을 모으고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급속도로 친밀해지는 사람을 의심하세요. 한 달 만에 결혼 제한? 사기꾼일 확률 99%입니다. 둘째, 돈 요구하는 순간 끊으세요. 진짜 사랑은 돈 달라고 안 해요? 셋째, 가족에게 반드시 알리세요. 혼자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넷째, 공동명예 절대 금지. 결혼해도 재산은 각자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외로워도 사기꾼보단 혼자가 낫습니다. 70살, 혼자 살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황혼 로맨스 사기 체크리스트 위험 신호. 3개월 이내 결혼 제한, 과도한 스킨십, 애정 표현, 돈 관련 요구 투자, 병원비, 빚 등, 공동명의 요구, 가족 소개 회피, SNS 비공개 또는 없음. 대응 방법 1. 탐정, 고용 50만원 투자로 수억 보호. 2. 가족에게 반드시 알리기. 3. 재산 관련 절대 거절. 4. 의심되면 즉시 경찰 신고. 이 이야기는 실제 황혼 로맨스 사기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